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판평의가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 기일이 잡힐지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표와 일부 여권 잠룡들은 각각 광주와 TK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안에는 이제 기일이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두 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도의 통지가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가 될 텐데요. 예. 근데 저는 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벌써 선고가 되었어야 되죠. 예. 특히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은 그 당사자의 변론권까지도 침해해가면서 심지어 증언을 할 때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차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을 빨리 진행을 해서 국정의 혼란을 줄이겠다. 예. 그렇게까지 공언을 해놓고 지금까지 선고를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는 민주당에서 맨날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건 너무나 간명한 사건이라서 금방 선고가 될 거다. 네.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그런 식으로 사실 일사천리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변론을 한 번 더 해달라는 그 요구도 끝내 묵살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변론을 제기해 놓고는 곧바로 이제 변론 종결하고 지금 한 달이 다 돼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탄핵 심판 과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변론 종결 후에 아마 곧바로 선고가 될 것이다라는 예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만약에 예정대로 금요일쯤에 선고가 된다면 모를까 이번 주를 넘긴다면 상당한 그 진통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판결 선고가 3월 달 이후 4월 달 그 이후로도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꼭 한 주씩 지금 미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지금 내부적으로 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예. 이번 주에 선고를 못하면 다음 주에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선고할 수 있으면 아마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었을 거고 예.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었으면 지난주에 선고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상 고려해서 이번 주에 선고를 하거나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선고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고려해서 선고기일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미루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그냥 선고를 할 건데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없을 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일이 늦어진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진행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길어지면 4월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4월까지 가면 우리나라 국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한미 FTA 재협상한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올린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국과 해왔던 경제 협상들이 원점으로 돌려서 상당히 우리나라로 보면 불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할 거다 하는데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의 회복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3월 말 4월 달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마지막 숙고를 하는 이유 그리고 한 주 정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국론이 북렬될 정도로 아주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어떤 국민 감정까지 상당히 극단화될 수 있는 이러한 예민한 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평이 또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손톱만큼의 시비거리도 없이 인용하는 그런 그 신중함의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온 국민들이 지켜봤듯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위헌 여부를 보는 5가지 쟁점을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처음에 포고령, 이 헌법 위반, 위헌적인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금지한다. 이거는 뭐 계엄이라도 있을 수 없는 포고령인데 이렇게 명백한 위헌적인 포고령의 과정에서 작성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그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보여줬고 또 대통령이 일부 빼라 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관여했고 지시를 했다. 그럼 포고령과 관련된 헌법 위반 명백하다는 거. 두 번째, 요건이 되느냐? 전시냐 사변이냐 비상사항이냐 뭐 이것은 국민들이 화요일 날 밤에 너무나 평온한 그런 평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시사항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그럼 군이 국회 본관에 간 이유가 뭐냐? 또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것이 뭐냐? 그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리창을 깨고 공수 특전단 단원들이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그 시점에서 난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진술들이 다 나왔고 특히 그 즈음에는 국회 지하 1층에 가서 단전을 시도했다. 그것은 전자투표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거. 이것도 명백합니다.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다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전후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번이나 닥달하듯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또 국회를 봉쇄해라. 라는 것이 다 이제 헌재에서도 다시 진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내란 행위들 또 위헌적인 행위들에 대한 진술들을 어디까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것인가. 조지호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다만 몇몇 진술인들의 시비거리가 있는 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일부에 대한 판단만이 최종적으로 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거라 보고 만에 하나 다음 주에 넘어가더라도 이런 쟁점들이 하나도 시비거리가 없이 완벽하게 결정문을 만들려는 헌재의 의지가 이렇게 다소 조금 늦어지는 이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총리 탄핵과 함께 선고할 것인가.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인용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 즉 파면은 불가피할 것이라 보고 다만 국정공백의 우려라든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선거 관리 부분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응을 맡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래서 헌법 위반은 있을지언정 위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총리가 기각이 되면서 어떤 국정의 공백과 또 안정을 동시에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좀 고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말씀도 해주셨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제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이 헌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이 첫 변론 후에 2시간 만에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최재 감사원장도 그렇고 변론길이 한 번만 진행이 되고 종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이 변론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루 만에 끝난 것은 위헌에 대한 쟁점이 뭐 그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해서 아마 종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가지의 위헌 위법적인 혐의로 소추를 당했는데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엄 내리기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면 이 비상사항이 아닌 전시도 아니고 또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말려야 되는데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묵적으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담행위 아니냐, 동조행위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명백한 하나의 사실이 있고요. 또 계엄을 내리고 난 뒤 바로 새벽 12월 4일 날 12시 오전 12시 40분경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정본부장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또 그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계엄을 내린 이후에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용 능력이 있는지 추가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 했느냐 또 지시를 했느냐 이것은 정치인 구금에 따르는 또 포고령 위반을 하고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이제 구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라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내란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가담 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해서 이제 또 소추를 했고 또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그날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신세 한탄하려 했다라고 이제 그런 게 전혀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해명을 했지만 혹시나 그날 저녁에 이 법과 관련되는 주무장관 또 대통령실의 수석이 모여서 어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런 그 위헌적인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법적 논리를 제공하려고 모였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혹도 있고요. 심지어 예. 2차 계엄에 대한 법적인 그 검토도 혹시 있었지는 않았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란에 대한 가담 혐의가 상당히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추를 당했는데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일부는 위헌성이 있으나 얼마나 위중하게 봐서 파면할지 말지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예. 마지막 숙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 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게 다 맞다 해도 탄핵 사유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 만류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각자 의견을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계엄 선포 내용에 대해서 자신도 반대 의사였다는 거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 능력을 살펴봤다는 보도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 그 법무부 자체에서 확인을 했고 그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딱 하나인데요. 그것도 풍문을 가지고 보도했는데 나중에 자신들이 확인해보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것은 최인호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허위 사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실체가 바로 저런 거예요. 바로 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삼청동에서 모인 것이 탄핵 사유입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 탄핵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금 일을 벌인 것 아닙니까? 법무장관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을 통해서 한 말이 그겁니다. 탄핵 소추의 유일한 목적은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다. 헌법상으로 탄핵 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탄핵, 줄탄핵 하다가 이제는 최상목 그 대행에 대해서도 원내 수석 부대표가 탄핵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정말 이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아무리 그래도 국회 제1당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고요. 정치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테러 위협이 있어서 장애 활동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외부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를 찾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하다가 이제 숨진 민주당 원에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SNS에도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헌재가 좀 빠른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러한 지금 행보와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저 테러 위협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발표한 제보라는 그 제보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러시아제 권총을 사서 그것도 HID 요원들, 퇴역 요원들을 동원해서 테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빨리 경찰에 수사를 해서 엄중하게 이런 일은 제보를 받은 사람이 고발을 하면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역추적하면 수사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민주당이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당연히 그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고 대선 준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도 지금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고 또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르는데 증인은 또 안 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중하게 그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지금의 행보를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테러 위협에도 강주에 간 것은 참 안타까운 희생이 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한 위로도 하고 특히 광주라는 도시는 전두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이 살상을 당했던 정말 그런 억울한 희생을 당했던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죠. 그래서 억울한 또 시민들이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한 위로도 할 겸 트라우마가 있는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위로도 하고 빠른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뭐 다짐도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 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면 온 국민들이 국회 앞에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어떠한 시민들을 향해서 조치를 했을까? 발포 명령이 내렸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광주에서의 희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생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 우리가 겪었다라고 봐지는데 어제도 뭐 언론사에서 보도한 바처럼 이군 사령부에서 갑작스럽게 종이 간을 구매를 1,000개를 하려 했고 특히 영현 백을 보통은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를 사놓는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3,000개 이상에 해서 5,000개를 실제 구매를 했다. 왜 군이 간을 구매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실제 영현백은 또 구입을 했느냐 수천 개를 5,000개 정도를 이거는 유사시 쿠데타에 대비해서 어떤 국민들의 희생을 감안해서 미리 대비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아찔한 계엄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지속됐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겠는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헌재의 어떤 결론을 촉구한 것을 보고 뭐 지침을 내렸다 하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데 국힘이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정치 공세한다면 지금까지 서천호 국회의원이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했고 문행배 대행을 보고 있지도 않았던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했고 영국안 TF를 보고 중국인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지도 않는 헌법재판소의 흔들기를 계속했던 그런 부분 전면적으로 사법부 질서를 어떤 부인하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 했던 그런 내란 선동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는 왜 안 하느냐. 그것부터 오히려 조치를 하고 현재 신속 판결 촉구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까지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헛것을 보셨는지 무슨 계엄이 선포되면 성공했으면 무슨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느니
아니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뭐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 저 최후의 통첩이다라고 정한 시한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또 변론에 참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전부 다 법정에서 다 읽고 이것을 증거로 동의하느냐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최소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속전속결로 또 저 과거에 지난번에 변론 과정에 초시계까지 재면서 빨리 진행하자고 했던 그 방식을 하더라도 한 2주 정도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단 1분이라도 혼란과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언제가 빨리 결정하라고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원내대표는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원내수석 부대표는 언론에 나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안정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확보가 되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6명이 확보되지 않아서 선고를 못하겠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대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하고 어떻게 내통을 한 건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6명을 확보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에서 대표는 또 1분이라도 혼란과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헌재에서 빠른 파면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민주당도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생결단식으로 뭐 삭발 단식하고 행진하고 이러면서 헌재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하도록 전부 다가 이제 지금 그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현재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야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권성동 대표가 현재의 자세를 유지해라 잘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 위반을 계속 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이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로서 딱 20일째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라고 판결을 한 지가 이제 됐습니다. 지금 3주째 위헌적인 행위를 최 대행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렇게 불복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장기간으로 해온 사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으로 위헌적 행위를 했고 이제 대행을 했던 총리나 또 부총리도 대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지금 강조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할 것은 안 하고 또 인사조치나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하는 거는 또 대체로 다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민주당에서 이중적인 이번에 이제 태도. 탄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이요? 그 지금 말씀하신 최상목 대행의 탄핵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지금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강경하게 이제 얘기가 저희 나오고 그 있는데요. 당에서는 3주째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가 지속되니 예. 아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변론 그 갱신 절차를 밟아서 9명이 합류를 해서 대통령 탄핵에 합류할지 아니면 8인 체제로 그대로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과는 무관하죠. 그 임명을 하라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 하지 말고 또 9번째 거부권까지 하는 행위를 이제 중단해라라고 이제 최후 통첩성을 했는데 네. 저는 만약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을 하면 아니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것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임명하지 않는 이런 지속적인 사항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다 해서 직권남용으로 최 대행을 고발하는 것을
뭐 상당히 검토하지 않겠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저녁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온다니까 말씀하신 뭐 수준이 될지 탄핵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 여권 주자들도 보폭을 조금씩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어제 대구로 향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인물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만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한동훈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를 찾았지 않습니까? 대구라면 뭐 보수의 심장으로 일컫는데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뭐 대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구라는 도시가 탄핵에 반대하는 곳은 뭐 여론조사로 보면은 가장 압도적이다 할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 도시인데 탄핵에 찬성했던 이 두 분이 한동훈, 유승민 이 두 분이 대구를 찾아서 상당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뭐 사과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했는데 특히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해서 지금까지도 배신자론 프레임에 빠져서 전체적인 여론조사, 특히 중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분 중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당원들로 가면은 아주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번 대권 경선에서도 사실상 후보가 되기에는 힘든 상황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번 화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하면서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상당히 낮은 자세를 펼쳤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책 출간하면서는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고 주도했던 자신의 모습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서 지금 그 지지율에서 상당히 회복이 힘든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보이는데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그 모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또 항의도 받아서 어떤 대구 민심의 한 일단을 겪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고개를 막 숙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통할지 그 본인은 당당하게 그 소신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당시 그 국회 본관에서 그 엄박한 시기에 12월 4일 새벽에 메시지를 달던 그 자세로 돌아가서 자꾸 오락가락 하는 행보보다는 소신 있는 행보를 더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지금 고개 숙인다고 해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현재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마다 이 잠룡들의 움직임과 메시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대구에 간 한동훈, 유승민 두 분에 대해서 보자면 예. 유승민 의원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화해하고 싶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한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뭐 사과를 하든 화해를 하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나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다 이야기하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옹졸해서 화해도 안 받아주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처럼 하면서 밖에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경북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겠다고 왔는데 아마 그 강연 들으러 온 사람의 한 10배쯤 모여서 반대를 했어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지하 통로로 어떻게 난 경북대학교에 지하 통로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강연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밖에서는 뭐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가서 지금 강연을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탄핵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한데 자기는 탄핵 찬성이 탄핵이 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임기를 3년만 하고 나가겠다. 이런 지금 강연을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부추기는 일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봐서 별로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특히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피선거권이 있고 하니까 대선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와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선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